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의 최성국입니다. 너무 멋있어졌어요. 네. 유미 표정 아주 그냥 네. 나를 보는 진실한 그 마음이 보였어요, 눈빛에서. 네. 자, 어때 이쯤 하고 계속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출연자분을 모셨습니다. 이웅길 씨입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웅길입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2007년도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뭐 군 쪽으로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군사복무를 하고 위탁 추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대학에서 군대 가는 게 아니고 군에서 이렇게 대학을 추천받고 예,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군부대가 이게 한국의 드라마에 나왔던 태양의 후예에서 나왔던 그 11폭풍군단이라고 예, 북한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멋있으십니다. 북한말로. 네. 그 초출연치고 자기 자랑을 참 잘하시네. 아니요, 근데 일단 깔끔하게. 박수 좀 줍시다. 네, 예. 환영합니다.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보기와는 다르게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한다. 그 보기에는 그럼 돈 못 벌고 일 못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전 알겠습니다. 첫 보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예, 뭐 한 달 월급은 한 달 그 수익은 비밀일 거고. 예. 그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한국에 처음 와서 그 대학 때 북한에서 좀 배웠던 자본주의 시장경제. 무슨 대학 졸업하셨는데? 원산경제대학 위탁으로 추천받아서 2004년도 그 김정일 방침으로 국제금융학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 차이, 뭐 잉여가치 차이 이런 걸 비교하는 방식으로 뭐 새로 학부를 신설했는데 거기서 예, 배운 지식이 조금 북한에서 하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대단하다.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시각에서 배운다. 예, 쓸데없는 맞아요. 걸 쓸데없는 거 배우셨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참 필요와 도움이 되는, 근데 예. 조금 더 멋있어요. 첨부하려면 원산경제대학은 장성택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쓰이십니다. 방송하면서 멋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본인 네, 소개하는데 너무 그런 말 좀 하지 멋있어요. 말고. 오, 하지 진짜 말고.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아니, 나는 네. 오빠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도 유머 있게 잘하시고. 네. 재치가 있으신 거 네, 너무 재치가. 재밌어요. 네. 쑥스러운데요. 네. 오늘 자꾸 신경 쓰이는. 네, 본론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침 흘리지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좀 길어요, 가방끈이. 외국 우리 황진이 최초에 출연하셨던 그 선아 씨가 다니던 그 외국어 학원? 청진에요? 예, 예. 네. 거기도 졸업하셨다고. 예, 졸업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제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빽이 있어가지고 아시지만 북한의 그 외국어 대학이나 이런 데는 돈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어 방향은 그렇지. 예, 4년 정도 다니다가 원래는 외교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중도에서 그냥 포기를 하고 예, 사회에 있다가 그냥 군대를 나갔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예, 외교관보다 낫죠. 그때 외교관 북한 외교. 하시지. 탈북을 네. 하셔가지고 오늘 네. 제가 신경 좀 쓰이게. 예. 네. 어쨌든 그쯤 하시고. 예. 무슨 사람이 저래. 댓글. 네. 야, 너는 유미 씨는 기회를 안 놓치고 참 자, 댓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다뤄주세요. 북한과는 다를 것 같은데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까 저는 근현대사람은 좀 거창한데 그냥 탈북민의 시각에서 제가 받아들인 거는 당이 너무 많다. 북한에는 오직 유일적인 노동당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에 오니까 여당, 야당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혼돈스러웠어요. 당이 이렇게 많으면 뭐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5년을 살면서 보니까 그게 그래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당이 있으면 사회가 조금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좀 통합을 하는 과정에 이 당에 없는 우점을 이 당에서 좀 따라 배우고 이렇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다. 저는 좀 솔직히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근현대사라면 이게 일제한데 침략 당했을 네. 때부터인데 그때 보면 북한에서 배우기는 그때 근대사 현대사죠. 그때 근대사 그 뭐 독립투사들 네. 특히 이게 상해일 임전 같은 건 우리가 거의 안 배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배에서 김구라는 이름 정도만 알았지 상해 임정이나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랐고 오직
김일성만 뭐 항일투쟁을 했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맞아요. 와보니까 실제 항일투쟁을 하신 분들은 상해임시정부 같은 김구 뭐 이런 분들이 민족주의 투쟁을 하셨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북한에서? 일단은 뭐 처음에 배우기는 막 거창하게 상해임시정부 수반이셨고 주석이셨고 두목이. 그리고 강복되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본 건 그렇게 좀 되게 민족주의적이고 이렇게 배웠는데 북한에서는 김구 솔직히 아시다시피 그 영화도 나오다시피 김일성한테 상해임시정부 도장을 가지고 인장을 갖다 바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직 김일성 수령님뿐이시다 하고 감동해서 보고 아들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좋게 김신인가 그분하고 이렇게 안 좋으신 거 보고 과연 사실인가 수령님 되게 위대하셨구나 했는데 미군에 의해서 암살되고 미군에 의해서 암살되고 제가 받은 기억이나 거기까지 저희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오랜만에 처음 만나신 분에게 혹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냥 질문을 해봤을 뿐입니다. 근현대사 그리고 또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현대사를? 현대사에 들어서 이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잖아요. 한국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 민주화 투쟁 운동도 하고 해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걸 보고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걸 배우지는 못했으니까 어떻게 뭐 나는 그렇죠. 급작스럽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줄 알고 어떻게 저렇게 발전됐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위대한 이런 국민과 함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위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느끼셨다. 대단한 다양성이 보장된다. 대단하다. 유미 씨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다. 일단 패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말을 정리해서 못 하겠는 할 거예요. 말이 이런 없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묻어가는 거죠. 네, 비슷한, 그렇죠. 생각이니까. 어쨌든 상당히 많은 탈북자분들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번 교육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교육 동영상 만들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율이 있는 거야. 전율이. 그렇죠. 나도 그리고 그랬어요. 한민족 이런 위대한 민족과 우리가 한민족이었다. 이런 사실에 다시 한번 지금도 말하는데 여기 머리가 막 설라버려요. 그리고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주로 김부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배우잖아요. 현대군 역사를. 근데 여기 와서 몰랐던 거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게 진짠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면서 이렇게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이루고 뭐 파병 그리고 간호사 뭐 고속도로 쭉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이거는 근현대사 보면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리고 이런 위대한 민족 덕분에 북한 주민들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희망도 가지게 되었고 그냥 딱 한마디만 더 말해주시면 우리 탈북자들이 그냥 여기 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냥 그 한 영화 한 개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현대사를 말해주더라고요. 국제시장. 맞아요. 그거 보게 되면 이제 흥남항에서부터 미군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저는 그걸 영화관에서 3번을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오늘이 이렇게 됐다는 걸 그 현대사를 그 영화 한 편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영화도 있고 그때 당시 당파 싸움도 있고 특히 절대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왔을 때 그때 밖에서는 총성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총성이 울리는데 너무 비교되는 게 북한하고 총성이 울리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메다 앞인데 얼마나 소름 돋아요 그게. 그거 너무 비교되고 너무 대단한 민족이 그때 그 전반적인 과정을 쭉 걸치면서 당파 싸움 그리고 뭐 대통령 이런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걸 배웠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무거워지네요. 좀 더 깊이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어쨌든 깊은 감명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북한의 취미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사는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의 취미 생활. 참고로 저는 로드 사이클을 즐기고 있답니다.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북한 취미 생활. 네. 북한의 그러니까 자전거 지금 그분은 그 자전거 타는 거를 취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은 자전거 타는 게 취미 아니고 살기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타는 거고. 네. 유일한 교통수단. 그러니까요. 네. 예. 취미 생활이라고 딱히 다른 건 근데 없잖아요. 옹걸 씨는 했을 것 같아요. 환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취미 생활이래 봐야 그냥 술 먹었겠죠. 그쵸? 술 먹고 또 예. 이렇게 말이 뜻이 통하는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네, 술 먹고 돈 반정부적인 먹고.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한국의 펑크록 같은 락 버전의 노래를 같이 많이 불렀었죠. 확실히 레벨이 달라. 예. 저는 북한에서 뜨개질을 많이 했어요. 아 그게 취미지. 예. 돈 안 그래요? 되는데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그게 겨울이람 추우면 커버람 다 뜨잖아요. 네, 장갑도 네, 줘요.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뜨개를 뜨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손놀림으로 해서 문양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옷도 다 제가 손으로 대바늘로 또 입혔어요. 여자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뜨개바늘 뜨고 모자 알겠습니다. 뜨고 그랬어요. 예. 아유, 저의 취미는 그 그림 그리기였는데 그림 그리기. 근데 그게 돈이 안 됐다면 그게 취미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쨌든 북한에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취미가 분명 있겠지만 네. 어느 순간 취미가 잊혀져 가기도 하고 그럼요. 거의 취미는 나의 경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뜨개를 뜬다. 뜨개 떠서 내 아이 하기도 옷을 하고. 안 살 수 있는 그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취미가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뭐 밀수로 돈 많이 번다. 내 취미는 밀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취미가 아니고 생존이에요. 예. 어쨌거나 그런 취미가 뭐 거의 없는 다 무시되는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시간이 넘어갔네요. 네, 좀 오늘의 주제는 이달의 스승의 날이 언제예요? 5월 15일.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스승의 날. 오. 북한에 근데 스승의 날이 있어요, 옹걸 씨? 스승의 날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5일이 북한 교육절. 교육절이라고 알고 교육절. 있어요. 네. 교육절 날엔 스승 선생님들한테 교육절. 담임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예전에는 뭐 꽃다발 뭐 이랬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 곤란하니까 네. 돈 봉투라든가 아니면 교육절. 좀 선생님 참 좋은 인간적인 분이시면 그냥 술 한 병 들고 그냥 저녁에 집에 술, 찾아가서 쌀, 뭐 그런 걸 네, 드렸죠. 가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 이렇게 했더니 맞아. 북한에는 스승의 날이 없다. 그러면 북한에서 스승과 연관된 거, 그런 이야기 좀 해봅시다. 나는 스승의 날 맞으면서 막 주변에서 저는 한국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잊혀지지 않는 스승이 있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 가서 유치원, 인민학교, 중학교, 대학 다 걸쳤는데 네. 하나도 기억나는 스승이 없어요. 왜? 다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늘 나를 못 살게 굴었던 맨날 뭐 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고 내가 좀 뭐 선생님 생일날이나 뭐 선생님 졸업식 때 돈을 좀 적게 내면 나 왕따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좀 소극적이지만 애들끼리 이렇게 좀 그렇죠. 그 합이 맞지 않아 왕따라는 거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왕따는 교사가 조직을 해요. 교사가 얘를 어떻게 학급에서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학급 애들이 얘를 왕따를 주지 않으면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스승이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인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 선생님은 항상 그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근데 항상 여기 볼에 이렇게 강대뼈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연지곤지를 이렇게만 딱 동그랗게 바르는 거예요. 딱 찍어요. 볼터치를. 그 선생님인데 신발을 있잖아요. 신발 우리가 너무 많이 걸으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슬잖아요. 근데 너무 다슬어가지고 이렇게 걸을 정도로 다슬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맞기도 저는 원래 숙제를 안 했으니까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선생님 텃밭이나 뭐 가서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기억이 정말 많이 가난했으니까 남아요. 기억에 남는 거지. 항상 불쌍했어요. 연지건지를 딱 이렇게 바르고. 북한은 스승이
1학년에서 담임한 선생이 졸업할 때까지 뭐 다른 일이 없는 이상 졸업할 때까지 그렇죠.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을 그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기억만 남아가지고. 그게 아마 세뇌시키기 위한 예. 자주 바뀌면 선생들마다 또 조금씩 틀리니까 아마 그리고 애들 우리나라는 세뇌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인 자주 거죠.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게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왜냐면 은걸 씨는 어땠어요? 저는 청진외국어학원 2학년 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청진에 가면 이렇게 각 도마다 1사대, 2사대라는 게 있어요. 예, 사범대학. 사범대학. 예. 그 사범대학에서 교원대학, 교원대학에서 여기 한국에도 있지만 교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습 교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저희 학교에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집이 좀 거리가 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저를 따로 과외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좀 어느 정도 예물도 주고 식사를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따로 과외를 받게 했는데 선생님이 되게 이쁘셨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예. 남자들이 네, 하여튼 22살이었고 저는 그때 13살이었으니까 한 8년 차인데 오, 괜찮네. 선생님 저를 막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공부시키다가 제가 졸면 이렇게 막 안고 재우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 좋아하는 마음이었던지는 모르고 되게 마음이 이게 심장이 콩콩했던 기억은 있어요. 되게 선생님이 이쁘셨거든. 아, 그렇구나. 13살 공부를 하는 때 게 아니고 자꾸 그 남자들이라. 생각에만 가요.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드라마가 뭐 로망스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선생과 제자가 이렇게 인연되는 거. 그때 나도 그게 혹시 사랑은 아니었을까? 야, 그런 소리 하니까. 몇 살? 8살 차이요? 8살 8살 차이면 아니, 가능 맞아. 지금은 가능하죠. 성인이면. 나는 그 우리가 11년제 교육 대학까지 15년제 하면서 담임 선생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5학년 때 보조분단 선생님들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보조 그러니까 선생님. 사범대학 4학년 여기로 말하면 학생들이 뭐니? 교생 실습? 아닙니다. 예. 그 사로총 지도원이나 소년단 지도원인데 그 보조분담 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따로 지도원 양성 받는 분들이 따로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이 대학 4학년이니까 저희하고 4살, 5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 우리 학급이 로반이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2분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5학년이면 지금 여기 고2잖아요. 다 애들이 성숙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 선생님이 한 분은 그 되게 좀 약간 머리가 크시고 체구가 크고 한 분은 정말 허리허리한데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잘생겼는데 항상 저기대복을 한 벌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이 오면 야 저기대복이 온다 막 이렇게 우리는 옷을 갖고 별명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정말 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앞에 책상에다 끌어앉히면 거기서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워서 저를 또 뒤책상에 옮겨서 저는 맨날 소설책, 연애소설 막 이런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좋아했어요? 한 번은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 옆자리 애가 자꾸 집이 못 살다 보니까 학교를 못 나왔어요. 장사하다가 내 옆자리가 뵀는데 우리 학급이 보조분단 지도원이 둘이 들어오다니까 한 선생님이 강의하면 이 선생님은 빈 자리가 없으니까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은걸 씨하고 설렜겠다.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저를 자꾸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래갖고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선아야, 너는 머리가 참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 때문에 이런 뭐 교수안도 얻어오고 공부하라고. 그래, 그 선생님이 외국어를 잘하셔서 제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보면 수업이 끝나면 저 나무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설레지? 그걸 갑자기? 저한테 배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근데 공부도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6개월인가 있다 갔어요. 그 선생님이 가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하는 사랑이 감정인데 아니니까 저는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좋은 감정인데 그때는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그게 없으니까. 예, 맞아요. 또 학생 때는 연애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게 설레요.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선생과 학생은 그냥 아무데가나 그 아무지옥에서나 그런 연관이 있네. 저희 쪽에서도 예. 제가 웅길 씨 얘기 들으면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농촌동원 나가잖아요. 예. 농촌동원이라는 거는 학생들을 15일 내지 20일 동안 지방에 그 농사하러 보내는 그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초년 선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 선생 오면 그 학생들이 저 처녀가 어떻고 저떻고 그 선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가 강냉이 용양단지를 심다가 그 선생이 쭉 오잖아요. 그 앞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은 거야. 개구리 넣고 용양단지 뭐를 위에 딱 덮어놓은 거지. 근데
선생이 막 하다가 용양딱지 탁 치우는데 개구리가 튀어나니까 어머나 하고 놀랐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매력 있는 거야. 오, 맞아. 그 나이 때는 그럴 아니 수가 있어. 우리는 우리 학교에는 놀라는 남자 게- 선생님이 없었어요. 체육 선생님 빼고. 그때부터 애들이 그 놀라는 선생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지 다들 단체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이름이 최만호였어요. 지금도 근데 정말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머리도 약간 오데오 머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약간 이게 말투가 그리고 스킨십을 잘해요. 학생들한테도 우리한테 이렇게 턱 저리 앉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선생님이 제일 기국자였는데 되게 잘생겼는데 여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육 시간에는 이게 막 이게 다른 시간엔 조퇴하다가도 체육 시간에는 체육 바지를 입고 체육복 그 체육관에 가서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만 들어오시면 그냥 애들이 막 그 선생님이 진짜 뒤 돌아서서 코를 풀어도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왜 남자 학교에- 선생님 너무 학교에- 스타였어요.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예, 저희는 일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이 아, 있었어요. 일고등이어서. 예. 아, 역시 학교마다 다 거의 체육관이 있지 않아요? 체육관 없는 학교. 체육관 아니, 엄청 컸어요. 아니 우리는 체육을 마당에서 했는데. 아니, 아, 그러니까 체육관이 따로 마당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육을 뭐 어느 축구든 아니면 어디 쪽이 좀 잘 되는 데가 예, 있으면 전공, 이름난 학교들 맞아요. 체육의 맞아요. 스포츠에 예. 이름난 아, 학교들은 그거만 체육관이 있어요. 좀- 예, 체육관 예. 너무 아. 컸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싱. 복싱이 또 잘 돼가지고 어. 복싱 소조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들에 대한 즐거운 추억들이 있는데 네. 사실 즐거운 추억보다 안 좋은 그렇죠. 추억 더 많잖아. 더 많죠.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화학 선생은 별명이 택간이었는데 목소리가 헬리움 원자 뭐 이런 아직도 그 사람 목소리가 슈서 H 막 와 이러겠지.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람 목소리가 예. 이런데 애들을 숙제 안 하면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세골 여기 기대 오가지고 탁 당긴단 말이야. 그럼 이게 확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요. 이게 쇄골이요? 탁 당겨. 당겨 굽손데. 그러니까 그래. 이거 퍽 당기고 하면 오라 해갖고 또 당겨. 몇 번 당겨. 와 그리고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 학생들을 잘 때리잖아 선생들이. 굉장히. 엄청 맞았어요. 맞아. 나는. 우리는 늘 나는 맞았어. 정말 숙제를 안 해가지고 숙제 안 하고 어. 저는 파리를 못 잡아서도 맞았어요. 그렇죠. 파리 100마리 있어. 파리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정리에 딱 싸가지고 바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안 했거든요. 발이 왜 못 잡았어? 파리 진짜 많잖아요, 북한에. 근데 파리 그냥 자기 하기 싫었으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편 떼가지고 머리를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뭐 못 내가지고 맞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특히 소풍 갈 때는 선생님 도시락이랑 다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거를 또 엄마가 안 싸는데 내가 또 왕따 당하고 선생님들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때리는 것도 원래는 이게 북한에서는 아시는지 모르는데 교단에 서요 또 그것도 예. 만약 폭행으로 만약 신고가 들어가거나 하면 근데 그쵸.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신고를 저도 이게 못하니까. 응. 3학년 때까지 단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단위원장을 예. 와 단위원장을 내가 짝사랑했었거든요. 저는 단위원장을 했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단위원장. 예. 두자요 좀. 네. 단위원장에서 단위원 전국 저희 때 또 그게 전국 단위원장 대회라고 해서 김일성 뭐 모시고 뭐 기념 사진도 찍고 선행단 대회. 그것도 해보고 뭐 배움의 천리길도 가보고 하는데 그 배움의 천리길. 파동 파철을 많이 모아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구리를 모으라는데 단위원장이니까 각 분단위원장들 각 학급 분단위원장들을 시켜가지고 다 고도화해야 되는 걸 원래는 단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하니까 제가 그냥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게 제때 못 고든 거예요. 근데 손은단 지도원 선생님은 되게 착하신 분이었는데 이게 사로총 위원장이 되게 좀 까칠하시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단에 사시면 안 되는데 북한은 또 그런 이게 가려내는 게 잘 없잖아요. 몸에 화가 또 그분 가득한 자체가,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 또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남한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지 뭐 이런 연락소 이런 대남 영웅 연락소. 출신이라, 영웅 출신이라 전투원. 전투원 출신이라 그러니까 예. 북한 간첩 예. 한국 왔다가 그렇죠. 임무 수행하고 임무생하고 가고. 돌아오고 하시던 분이라 또 그 집안 빽이 있어가지고 안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손저울 있잖아요. 이게 탁 뜨는 예, 손저울 치고 손저울. 있다가 그 제가 보고하는 걸 와서 이렇게 뭐 항상 준비 타고 이렇게 뭐 맞아요. 오늘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는데 바로 그냥 저울을 딱 나는 게 그 눈에 맞았으면 지금 그냥 제가 이게 눈은 못 보겠죠. 여기 딱 맞아가지고 지금 흉터가 남아 있는데 찢어졌어요. 이렇게 그 피가 그냥 정신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들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뭐 선생님 급하니까 또 저희 집안이 아빠가 또
중소 어디 기업은 아니고 예, 저는 간부였으니까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사죄를 진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무릎 꿇고 간부 아빠는 무조건 자식들한테는. 얘 목 간부 자식이니까. 예, 아빠는 무조건 얘 목 자른다. 그치, 아, 목 도당하고 뗀다. 해가지고 철직시킨다. 철직시킨다 했는데 또 도당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가 왔더라고요. 도당교육부에서 어떻게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연락소 영웅 출신인데 공학 영웅인데 연락서. 예, 어떻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공화국 그분이 영웅. 이렇게 술을 사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빌어야죠. 이렇게 아빠가 또 술꾼이시라 에이 남자는 또 술 한 잔 마시면 하고 아들이 많이 피 흘리고 아팠겠지만 또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그 추가 이야기, 이자 선연단, 살아총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선연단이라는 거는 몇 살 때부터예요? 선연단? 초등학교 아홉 2학년, 네, 2학년, 아홉 2학년. 살. 9살 때부터 그렇죠. 조선노동당의 1학년인 거예요. 그때부터 선연단은 빨간 넥타이를 들고 다닙니다. 인사가 항상 준비해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선연단이 지나면 12살이던가? 그때부터는 노동당의 2학년생, 조선노동당 2학년생, 그 청년동맹, 옛날에는 사로총이라고 했어요. 예, 청년동맹의 그 조직에 망라돼서 또 노동당의 정책을 또 세뇌받습니다. 노동당 외곽단체. 예, 청년 예. 청년 전이단체. 그래서 북한에는 그래요. 선연단 300만, 청년동맹 옛날에는 사로총 그 500만 합쳐가지고 800만의 총폭탄이라고 폭탄이 예, 그 항상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고 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학교에서 선연단을 총 책임졌던 그 간부의 직책이 단위원장인 거예요. 은길 씨가 했던 단위원장. 그리고 아까 단위원장들 되게 멋있어요. 그치. 진짜 멋있는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야 진짜 그 단위원장 멋있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연락소는 멋있는데 대남 어떡해요? 연락소. 대남 연락소는 북한에서 그 남조선 혁명가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전하게. 한국까지 들어와서 남조선에서 그 남조선 북한이 지령을 받고 있는 남조선 혁명가를 데리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간첩을 나르는 사람. 이걸 몇 번 하면 영웅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북한 말로 피스톤이라고 하죠. 예, 첨부하면 그 연락선을 타고 가는 부대가 저희 부대 전투원들 옛날에 그거는 김신정 목사님 다음 회차에 예. 예, 마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중고등학교가 붙었잖아요. 6년제 됐거든요.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잊혀도 안 지는 게 약간 나이가 드셨어요. 50대 후반인데 저희 명절만 되면 근심이 쌓였어요. 뭘 받죠? 그러니까 아니 뭘 바치는 게 아니라 시켜요. 그러니까 선생님네 떡가루를 내야 되고 강냉이 튀개를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명절 준비를 아이들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전이 자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가루를 미리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떡이랑 해 먹을 가루. 그러면 오늘은 학습반 있잖아요. 3반, 4반 해가지고 너는 떡가루 내라. 그럼 선생님네 쌀을 서로 지고 가서 기계방학 안에가 오돌오돌 떨고 기다리다가 선생님 그 기계 다 가루를 내줘야 되고 한 명은 또 옥수수를 가지고 가서 강냉 튀우는 집 가서 풍구를 10성껏 돌려갖고 강냉이 튀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명절만 되면 선생님네 집에 나무 오게 되면 우리가 가서 다 이렇게 장작을 쌓아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선생님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네 집에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돌격대였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이게 지금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중학교를 금방 졸업했을 때 누구나 다 군대 나간다고. 예. 군대에 못 나가면 사람질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질 못 한다고. 그리고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지. 그런다고. 그래 사람이 된다. 근데 그렇게 거냐고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 만화영화 촬영소 그 시험 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지. 근데 그 선생도 군대 안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은 그때 좀 깨어 있으신 분 같아요. 나보고 군대 가지 말고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 봐서 그때부터 만화영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영화를 해서 그 꿈의 직장이니까 배급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설탕도 주고 냉장고, TV 이런 거 1년에 한 대씩 주고 뭐 좋은 직장이었어요. 거기서 일하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날 찾아온 거지. 그 선생님 잘 살았는데 딱 가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성구가 나 너네 직장 좀 들어가자. 제자한테. 나를 소개해 줬는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자기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야 그래서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좀 자기 좀
받아달라고 애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선생님을 소개해줬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팀에 소속된 거예요. 그 1,500명 직원 중에 어떻게 우리 팀까지 완 거지? 아, 불편했겠다.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직원이 1,500명이었어요.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대기업이야. 그치, 1급 기업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 티고먹고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 같이 옆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거지. 선생하고 제자하고 같이.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국 씨는 되게 좀 약간 긍정적이잖아요. 선생님이 막 특이한 기계방학관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건 미술 소조 선생이고 예. 담임 선생한테는 굉장히 탄압받았지 내가. 근데 그게 북한은 내한테만 극한된 게 아니고 저는 북한에서 우리 큰아들이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같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가 공부 학교를 쫓아보냈는데 이렇게 진짜 아동다란 쪽지 편지 쫙 들고 집으로 뛰어와요. 딱 보면 어머니 도교육청에서 검열이 내려왔는데 고양이 담배 2갑 보내주세요. 맞아. 이러고 뱅구자에 쪽지 같은 거 애한테 보낸 거예요. 편지 그럼 보내지. 어떻게 해요? 그때 고양이 담배 한 갑이면 입살 2kg였거든요. 할 수 없이 또 시장 나가서 예상을 해서 줘요. 근데 이제 그게 보름 있다 또 와요.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애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혁이야 집에 없다 갔는데 엄마 있지 그 대홍단에 장사 간데 이제 안 왔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 8, 9살이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엄마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 모서리 먹지가 이 뭐. 가서 거짓말해. 야 그게 뭐 내 너를 단벌이야 찰떡 싸줄게. 이래가지고 올려가지고 보냈는데 선생님이 그 돈이면. 같은 동네다 나니까 어떤 골목에서 자꾸 만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스승이랑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개떡 같은 소리예요. 나는 이제 선생님이 그 자태만 봐도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선생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게 풍채가 좋아요. 막 이렇게 걸어 나오면 저는요. 진짜 그렇게 완전 홍길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변에 보이는 골목으로 저는 쓱 들어가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게 행복해요. 선생님이 만나면 무언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큰아들 선생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 뭘 것 자꾸 같아요. 부담을 맞아요. 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선생님이 뭘 배급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못하니까 애들한테 자꾸 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껏 가지고 가야 되고 선생님들은 북한은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힘들죠. 악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그 악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모두. 근데 운길씨 혼자는 금수저 같아. 아니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면 저는 알아서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 보면 되게 집에 잘 사니까. 네, 불쌍하신 분이니까 부모님이 의사시고 또 알아서 의사라고- 드렸다고? 예, 잘 사는 건 아니고 아 옆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밥을 못 먹었으면 집에 들어와서 밥은 먹여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랬었거든요. 오빠가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뭐를 지금 막 사서 퍼주려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도. 천성적인 예, 성격은 예. 사회가 바뀌어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예쁜. 그러니까 저희는 잘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나도 원래 이렇게 막 악으로 살아 그치 원초적인.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아, 그지 너는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남한테 잘 배려 잘하지. 저 배려 엄청 잘해요. 근데 진짜라고요. 딱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 중에 아마 저 송영님도 그렇고 형님이라 네. 누나도 그렇고 이게 한문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한문, 예, 한문 한문, 선생 있지. 중국어. 있긴 있는데 예. 북한 제가 알기로는 북한 사람들이 한문에 조금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중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약해요. 잘할 수 있지만 예. 많이 약한데 저도 이렇게 한문이 되게 약했어요. 네. 한문은 이게 막 암송을 하고 막 안 해도 되는 걸로. 예, 안 안 해도 해도 되는 되고. 걸로. 근데 예. 저희는 한문 선생님이 지독하게 진짜 독하신 분. 막 숙제를 안 해오면 막 지시봉으로 막 네. 막대기로 막 부러질 때까지 때리더라고요. 네. 유독 나만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저는 숙제를 꼬박꼬박 다 해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 때리니까 별은 게 뭐냐? 내 이제 졸업만 해봐라. 이씨.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진짜 막 때리고 싶다 할 정도로. 근데 정작 공부 다 졸업하고 보니까 왠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왠지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재미 들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손 한 명 부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때렸습니까? 하니까 공부를 내가 못하는 애였으면 안 때렸을 거야. 잘할 수 있는 애가 안 하니까 때린 거야. 맞아요. 근데 그 한문 공부를 그때 배웠던 게 17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중국으로 처음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경을 넘었는데 중국은 다 한글이잖아. 아니, 네, 이게 맞아요. 한자죠. 예, 한자. 예. 아, 그거 연길, 장백 이걸 이걸 다 보니까 할북에 도움 됐구나. 북한 가는 오. 이게 중국 가는데 도움이 돼. 그리고 와. 부모 집 주소가 기억했던 게 뭐 연길시 건공가 장복구 11조 이거 김종활 이걸 한자로 기억했던 걸 다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오, 그걸 그대로 찾아가가지고 한문을 써가지고 고모네 집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되게 고맙죠. 그래 지금도 그때 야 한문 선생님한테
진짜 고맙다. 근데 나중에 꼭 통일되면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할 것이다. 나를 살려줬으니까.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한자라면 김일성, 김정일 이름밖에 몰라요. 맞아, 맞아. 나를 이름 맞아요. 이름도 모르면서. 내 이름도 모르고 우리 이름 몰라요. 몰랐는데. 예,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은길 씨가 말할 때 이게 남자애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내가 선생님한테 지금 막 욕을 먹죠. 근데 이제 그래 내 졸업해봐라. 내 너를 복수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남녀공학을 저희가 5학년 때 했는데 제 옆에 앉은 애가 정말 남자인데 악했어요. 그래 걔하고 나는 안 싸우는 날이 없었는데 같은 책상에 앉아갖고 걔가 칼 갖고 가운데다 금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렇죠, 이 그래. 팔꿈치 조금만 나와도 저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나쁜 애였겠죠. 제가 좀 착했으면 걔를 받아줬겠는데 근데 그 애하고 나하고는 정말 싸웠는데 걔가 은걸씨처럼 단위원장을 하다가 배움의 천리길 가서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정치적인 가오로 범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는 정말 똑똑한 애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악이 많이 나는데 그 해프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을 보세요. 그 해프리를 받아줄 얼굴인가.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싸우다 나니까 선생님이 둘이 싸우면 둘을 일컬어가지고 남자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발로 올레차기 하고 저는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못 때리더라고. 남자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맨날 그랬어요. 야, 근데 저 개새끼 이제 졸업하면 가만 안 있겠다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행동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애를 유독 미워하니까 그 애가 그 선생님이 아파트 2층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손수건에다 싸가지고 왜냐면 그런 학생들 돌멩이를 유리다 딱 치면 쨍강해요. 근데 손수건에다 싸면 퍽 한대요. 그러니까 밤에도 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유리창을 깬 거예요. 그 애가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후보 사로청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청원인데 생활을 못하면 후보로 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걔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저희 주변에도 선생님 다니는 그 길목 있잖아요. 선생님네 그 집 앞에다가 그 나무 판자에다가 모닥을 딱 해가지고 거기 선생님 집 앞에 흙이다가 딱 해고 선생님이 꽉 밟으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 미움을 애들이 그렇게 복수를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기 배움의 천리길 간다고요? 예, 배움의 천리길이 뭔 소리인지 설명 좀. 그러니까 배움의 천리길이라는 게 김일성이가 뭐 14살 땐가? 13살. 예, 13살인가 14살인가 자기가 알아서 압록강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배움의 큰 뜻을 담고 뭐 중국의 팔도구까지 가는 그 로정을 평양 만경대서부터 팔도구까지 간 그 거리를 그게 천리래요. 그래서 그걸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이제 전국의 소년단원들이 이제 매해마다 1월 22일인가 되면 조직해가지고 그 천리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이가 나라를 찾겠다고 조선 독립의 큰 뜻을 품고 어린 나이에 걸었던 그 노정을 지금의 따라가는. 북한 어린이들이 그 배움의 천리길이라는 명목하에 줄 서서 그 노정을 간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다. 그 정신력을 배움의 천리길 노정 팔도구 부평 월탈리. 잠시만요. 너무 빨리 천천히. 배움의 천리길 노정은 팔도구 부평 월탈리 오가산 하평 국수지고개 장강 강계 벼락고 있네. 난 못 갔어요. 배움의 천리길. 계곡의 노문이 명문리 시천 향산 무산 개천 근데 신안주 칠골 만경대 신안주 평양 칠골 만경대 만경대는 김일성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팔도구 포평에서부터 쫙 해서 만경대까지 오는 이 과정, 이게 천리길이라는 거예요. 저희 30년 전에 배운 노래입니다. 이거를 이제 맞추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얼마 세뇌됐으면 이걸 말하고 유미 씨는 아주 그냥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오빠나 언니네 세대는 그나마 배급을 주면서 학교를 다녔던 세대예요. 교복도 받으면서. 도대체 몇 살 차이인데? 도대체 몇 살 차이군요. 그랬는데 우리 세대부터는 정말 저는 유치원 때까지는 정말 좋았었어요. 유치원 때까지는 수산물 상점에서 정거리 팔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미공급해서 교복도 그런 것도 없었고. 잠시만 북촌이지. 그럼요. 그때가 명태가 잡힐 때야?
내가 어릴 때 명태, 어릴 때. 정어리 정말 우리 집에 예, 키로에 40전 했어요. 그리고 수산물 저기 상점에서. 오징어 그리고 사탕 과자 넣고 집마다 밖에 벽에 막 매달리셨잖아요. 예, 명태. 명태를 맞아요. 매달고 있었어요. 한국도 근데 그랬대.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유치원 다닐 때거든요. 우리 인민학교 여- 딱 여- 올라가면서 여덟 살, 미역도 안 주더라고요. 정어리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학교가 딱 다니 학교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는 언니네 또래까지는 우리는 배움의 괜찮았어. 천리길 뭐 다 가고 이랬는데 네. 없었어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네. 근데 남북의 스승의 차이가 달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라는 거는 선생님 그 한 가지 뜻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보니까 나한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걸 가르쳐준 고마운 사람도 스승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스승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승은 선생님만 일컫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살면서 정말 나에 대해서 소중한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내한테 항상 감사함을 주는 사람도 스승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녹화를 아. 하기 전에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왔는데 북한에서 여기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인민학교였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딱 꼿꼿이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자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야 똑바로 앉아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엄마들은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있다가 그 같이 간 친구가 있었는데 야 북한에 앉았으면 저 벌써 몇 번 맞았겠다. 북한에 그렇지, 몇 번 맞았지. 저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똑바로 별거다. 앉아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가다 교편대가지고 대가리 딱 때리고 맞아. 뭐 딱 때리고 여기를 때리든가 머리를 때리고 똑바로 앉아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롭기도 한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산만할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 북한의 선생님이다. 일단 선생님이 폭행을 제일 많이 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을. 일단 선생님을 한다 하면 교육적인 가치에 그 목적을 두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반을 담임하느냐, 우리 반에 웅길 씨 같은 사람이 있냐, 간부집 맞아요. 자녀가 있냐 이런 거에 비준해 가지고 선생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왕따를 결정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모서리라 합니다. 모서리 먹는다. 모서리는 왕따가 교사가 조선이에요. 모서리를 결정하고 야,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학부형들 왔는데 원래 그거 선생님이 하지 말게 해야지 말이야. 그 했구나. 학교에서 제일 먼저 그 송곳 바지를 입어 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스키니진. 그 아직도 기억나. 남자가 제일 먼저 여기 아직도 생각나. 싹부터 달라네. 9cm. 반월로 줄여가지고 쫙 해서 다림질을 해요. 그거 다 입고 그다음에 그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 그냥 이렇게 매야 되는데 끝머리 요만하게 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넥타이처럼. 넓게 맞아요. 남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신기하다. 바닥이 고리된 신유 신발 말고 아, 플라스틱 비닐로 된 거, 그러니까 뭐 그거 하얀 거 빡빡빡 닦아갖고 그렇게 입고 다니단 말이야. 이렇게. 북한에서 휴즈라잖아요. 그 휴즈. 고름 씨도 그냥 그런 패션을 하면 그냥 걷질 않아요. 고름 씨도 이런 거. 맞아. 뭐 한 대 칠 기세를. 그래서 계속 욕 먹었어요. 근데 학부형 하는데 왜 그랬어요? 몰라 그렇게 잘나 보였잖아. 그렇죠, 거기 있을 때는. 그리고 담배도 제일 먼저 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문제하니까 학부형 회의 하는데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턱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또 북한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뒤에 부모님이 보는데 맞아. 제일 진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일어나. 야 그때 얼마나 그게 민망했겠어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 기억이 계속 나고. 하여튼 북한은 뭐를 하면 지적을 그렇게 잘해요. 맨날 지적질이고. 여기는 아까 저희도 보면은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이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무슨 뭐 넥타이를 좀 잃어버렸어 일어서라 하면은 쫙 이렇게 일어서고 지적질을 너무 잘해요. 자본주의적으로 종지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하면 썩어 빠진 건 맞죠. 근데 저는
북한에서도 학부형이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학부형이잖아요. 제가 북한에서는 마지를 학교 보냈고 우리나라에서는 둘째를 학교 보냈는데 마지 때는 내가 이제 말했잖아요. 선생님을 피해서 홍길동이 점대 있다고 자꾸 뭘 달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들이 3학년 2학기에 편입이 됐어요. 탈북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직장에 다니니까 학부모 모임도 못 가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애를 왕따를 주거나 이러지 않고 이번에 중학교에 이번에 가게 됐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딱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먼저 담임 선생님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어머니 저 일석이를 너무 기다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선생님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화를 가끔 인사를 오지 않아도 된다고 힘드신데 그러면서 제 할아버지가 평양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향민이었어요. 근데 저 학교가 사립학교다 나니까 탈북자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석이란 탈북자가 온다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내가 맡겠다.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서 선생님이 실향민 가족인데 일석이가 온다니까 애를 맡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일석이를 맡았는데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진짜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어요. 내가 도리어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보기보다 눈치가 없는데 너무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거꾸로 먼저 전화가 오셔갖고 일석이를 너무 기다렸다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일석이의 아픈 마음을 선생님은 아시는 거예요. 실향민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데 제가 북한에서 느꼈던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완전 일하시니까 북한이 안 오셔도 된다고 일석이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제기되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전화든 메시지를 드리겠다가 이게 아예 180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선생님한테 사실은 이번에 그 스승의 날에 꽃바구니라도 드리고 싶다 나 이런 생각이 안 돼요.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김영란법 때문에. 김영란법에 걸리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표시에 또 그거는 돼요. 안 된대요. 직접 만들어서 달아드리면 돼요. 근데 사가지고 하면은 안 돼. 예. 그게 김영란법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아쉬움은 있어요. 나의 고마움을 꽃이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해서 고맙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 제가 아는 공무원 분은 되게 가까워요. 완전 친구 같은 사람인데 그 김영란법 나왔으니까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그분은 저보고 밥 먹고 아 이거 내가 사면 김영란법에 말 끝나기 전에 아 괜찮아요 사세요 5만 원 안 넘기면 되죠. 아니 10만 원도 돼요 사세요. 농담하는 거지 그분은. 아니 근데 그건 그거고 예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운길 씨는 모범생이었나 보네. 할 말 뭐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어. 머리 터진 거 하나 있고. 아니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나는 맨날 맞아냈는데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이 정도면 선생님이 아니 원래 모범생이 아니어도 돈을 갖다 바치면은 모범생이 돼요 그 반에서는. 맞아. 갑자기 미워지네. 돈으로 모범생 됐구나. 아니 근데 암만 돈이 많아도 본인이 똑똑해야 단위원장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어릴 적부터 그 초등학교 때 얘기는 똑똑했어요. 초등학교 인민학교 때부터 전교 한 1, 2, 3 요 사이 어쩐지 달라 뭔가 보이더라고요. 있어요. 공부를 좀 예. 잘했대요. 그러니까 천성적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들이 머리도 좋으시고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잘하는 데다가 또 부모님이 의사시니까 두 분이 조금 밀어주시고 하니까 좀 예, 뭐 더 잘했었겠죠. 좀 생활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면 언제 공부에 신경 쓰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근데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 편안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운길 씨를 예뻐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좋았겠다. 나는 선생님들이 예. 날 미워했는데 숙제도 안 해오고 그쵸. 파리도 안 잡아오고 파동도 안 내고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애들도 학교 가려면 과제가 싫어는 너무 하죠. 많아요. 네. 근데 그 애들은 자기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하는 거. 우리는 그 요만한 아이들 그 학교 가방에 그 무거운 짐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 과제를 못 했으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는 항상 그 꼬마 계획이 많아요. 그래서 파동, 꼬마게. 그러니까 구리, 알루미늄, 토끼 가죽, 파유리, 파지. 유리, 기울이면 파리도 잡아 받쳐야 되고. 맞아. 그 타짜들은 진짜 많아요. 애들한테 바치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운길 씨 그 뭐지 그 원래 말씀 잘 하시는데 원래 주제가- 말이 많은데 쓸데없이 예. 오늘은 참 예. 쓸모 있는 말만 하고 아무 예. 말도 안 하고 아직 지금 첫 방송이라. 다음 회차 어차피 다음 회차 같이 해야 되니까 다음 회차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예. 출신이니까 그럼 특수부대와 관련해서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하기요. 네. 네, 그리고 하기요. 그 북한은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북한은 그 교육적인 가치보다 선생님들은 교육적인 가치보다 경제적으로 내가 뭘 이득을 볼까 이런 걸 먼저 찾는 거는 사실입니다.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교원을 때려치우고 왜냐하면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급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교원 때려 그만두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국가의 교육이 굉장히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일성이 그 교원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입니다. 예, 이 정도로 그 좀 비중을 높여주고 그리고 농민 계급에서 농민은 계급적으로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계속 농민이 돼야 되는데 교원을 내가 한다 하면 농민에서 탈피할 수 있을 정도로 농민에서 바로 이렇게 그걸 그 신분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신분 상승 교육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뭐 얼마 안 있었지만 역시 교육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